자, 그래요. 이제 오늘 배울 게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부분의 이제 맨 마지막 파트인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 인수 정리요. 그 인수 정리라고 혹시 돼 있는 걸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말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 일단 정리라고 돼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두 개 딱 있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정리는 얘기했던 거야. fx란 다항식을 1차식 x 빼기 a로 나누면 나머지는 x 대신 a를 대입한 만큼의 숫자가 나머지라고 표현이 된다. 근데 인수정리는 뭡니까? 인데 인수정리는 사실은 이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얘기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표현이 나머지 정리를 얘기하는 순서와 거꾸로 표현이 돼.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한 거야. 나머지 정리에서는 얘기했다. fx를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는 x 대신 a를 대입한 fa만큼이 나머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머지가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fa가 0이 될 때의 상황을 얘기해달라는 거지. 준섭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인수정리요. FA가 0입니다가 정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고 좀 더 뭔가 있을 거야. 그걸 보라고. 거기 써 있는데도 보고 읽고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뭐라고 써 있는지 보시라고. 대답 한번 해보.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표현. 다항식 네. 1차식 x 바로 나누어지고 끝을 흐리지 말고 끝까지. 나눠 떨어진다. 네, 나눠 떨어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썼어요. 나머지가 0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다. 근데 실제로 나머지 정리를 표현을 해보면 바로 밑엔가 아마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개념을 잡는다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로 할 수 있도록 계속 표현을 해달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말고 참 생각을 해보라고. 뭐 적어주는 거야 어렵겠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준서가 인수정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대답을 할 수 있게. 흑장미 불러요? 너를 도와줄 지금 3명이 앞뒤로 있기 때문에 누구를 한번 지적을 해서 도와줘 한번 해봐봐. 아니면 네가 얘기하든가. 뭐이지? 네. 뭐 이제 해. 인수정리 뭔지 얘기해. 네, 인수정리 뭔지 얘기해달라는 얘기죠. 내가 요구하는 답이 있으니까 계속 너한테 묻는 거 아니야, 그지? 다항식 fx를 x-r 바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요 나머지가 0입니다. 맞는데 그게 인수정리는 아니야. 그 경우에 대한 얘기를 뭔가 써 있을 거라고. 다들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나와 있길래 계속 그렇게 읽고 있는 거야? 어디 보자. 그랬구나. 여기 표현이 좀 어렵구나. 내가 해줄게요. 잘 듣고. 만약에 어떤 다항식 f에 a를 대입했더니 0이 나왔다면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나머지 정리를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다항식 fx를 x-a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눴잖아. 그때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상황인 거야? 0인 거지. 그지? 그러면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볼래? fx를 x-a로 나누었더니 몫은 잘 모르겠고 나머지가 0이니까 안 쓰면 되는 거죠? 이 식인 거야. 그럼 니네 생각해봐. 여태까지 어떤 이렇게 복잡한 식이 있을 때 그 식을 요렇게 나타내는 걸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늦지 말고 이놈 식. 이 식을 안 돼. 이 식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뭐라고 불러? 사실은 오늘 할 건데. 아무도 상황을 이해를 못하나요 지금? 다시 요렇게 돼 있는 놈을 이렇게 괄호를 풀어서 이렇게 쓰는 거를 전개한다고 해. 그러면 다항식이 이렇게 쭉 써 있는 걸 어떤 식과 어떤 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이 방법을 뭐라고 불러?
초성 퀴즈까지 했었는데요. 네, 맞아요. 봐봐 이제 fx를 x-a로 나눴어. 그때 몫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qx라고 쓰고 나머지가 0인 경우, 즉 이런 경우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런 경우라면 즉 fa가 얼마가 나오겠어? 이거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겠지. 이렇게 된다면 이 다항식 fx는 x-a가 들어있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맞아요? 다시 어떤 다항식 fx를 x-a로 나눴어. 몫은 얼마가 생길 것이고 나머지가 0이라면 fa가 0이 될 텐데, 이제 나머지 정리 말고 이제 인수 정리 얘기할게. 그럼 fa가 0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이 다항식 fx가 x-a가 이렇게 들어있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니네 만약에 x제곱 빼기 x 빼기 6 얘가 x-3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다 알고 있죠? 이때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니? 인수라고 부른다고. 인수. 얘도 인수고 얘의 인수고 이 전체도 인수인 거죠. 숫자로 말하면 요거 약수고 요거 6의 약수라고, 6도 6의 약수인 거죠. 그러니까 숫자에서 약수 개념인 게 여기서 소인수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이것도 소인수 분해된 거죠. 그랬을 때 요 각각들을 인수라고 부른다고. 자, 이제 연결을 할게. 만약에 어떤 다항식 fx를 x-a로 나눴어. 그때 그 나머지가 0이라면, 즉 나누어 떨어진다면 이 fx는 x-a라고 하는 인수를 갖게 된다. 이게 나머지 인수 정리를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어떤 다항식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어. 그 얘기는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건데, 결국 이렇다면 이 다항식 fx는 x-a라는 인수를 갖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당연히 나머지가 0 되는 경우도 맞아. 나눠 떨어지는 케이스인데, 인수 정리를 말해보면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만약 어떤 다항식에다 a 대입해서 0 나왔다면 그 다항식은 x-a라는 인수를 갖는다. 즉 얘가 들어있도록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걸 인수정리라고 하고, 이따가 인수분해 배울 때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는 제목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수정리는 내용은 단순해요. 근데 표현을 너네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을 배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도 잘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금요일쯤 물어보겠죠. 인수정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f가 여기 fx의 x-a를 인수. 그렇죠. 만약에 선생님 fa가 0이라면요, 그 fx는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다가 x 대신에 3을 대입해봤더니 3, 3은 9 빼기 3 빼기 6 0, 이게 이제 f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식에다가 3을 대입해봤더니 0이 나오니까 분명히 이 fx는 x-3이 들어있게 인수분해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 뭐 물론 있겠죠.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도 할 거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오늘 배운 인수정리입니다.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 여기가 잘 들어봐. 이제 너네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문제를 냈다 봐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냐면, 1학년 때는 내신 시험 볼 때 별로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한 문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얘는 2학년 때 가서 더 자주 또는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조해 주는 거야. 너네가 나중에 2학년 과정에 미적분을 배울 거란 말이지.
그 미적분에서는 이 내용을 이용해서 식을 자기가 만들어서 쓰고 그걸 활용하는 내용들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비슷한 걸 하나 보여줄게요. 이제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같은 걸로. 예를 들면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식이다 라고 써있어 문제가. 그런데 F1, F2, F3이 0이다 그래 놓고 나서 F4의 값은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단 말이야. 결국 무슨 얘기겠어? fx 3차식 fx를 니네가 구해봐 이렇게 된 거야. 맞지? 순서가? 정신 차리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도대체 fx를 어떻게 쓰고 거기다 4를 대입할 건가 생각해보면 인수정리인 거라고. 1 대입했더니 얼마 나왔니? 0 나왔지. 그 얘기가 뭐야? x-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죠. 2 대입했더니 0 나왔어. 그렇다면 x-2라는 인수도 갖고 있는 거지. 3 대입했더니 0 나왔어. 그럼 x-3이라는 인수도 갖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결국 fx는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1이고 거기에 x-1과 x-2와 x-3이라는 인수를 가졌으니까 fx는 바로 이 식이 됩니다. 따라서 f4를 구하려면 6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게 아주 그냥 기본형이야. 이제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롭게 줄 수 있어요. 하나 더 보여줄까요? 똑같이 fx는 3차식입니다. 3차식입니다. 이때 F1은 F2는 F3입니다. 물론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것까지 소개해 줄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입니다. 그리고 F1과 F2와 F3이 같습니다. 그리고 F4는 7입니다. 보세요. 자, 니네가 한번 fx 구해볼 수 있겠니? 1분 줘볼게요. 니네가 이걸 힌트로 이제 쉽진 아니야. 보여줄게. 다음번에 나오면 해라. 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거는 너네들한테 풀어보라고 했을 때 좀 어려울 수 있냐면 여기랑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달라 보이는 게 뭔지 좀 볼래? 뭐가 달라 보이죠? 힌트가? 0. 얘가 0인지 아닌지 안 가르쳐줬지?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2학년 가서 요런 식으로 줄 거라고. 물론 1학년 문제도 줘요. 이게 0이라고 안 알려줘.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똑같은 건 맞아. 그래서 그걸 알아낼 수 있게 힌트를 하나 더 줄 거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풀이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같다고는 했는데 얼마인지 모르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K라고 놔둡시다. 지금 막 쓰는 데 집중하지 말고 보세요. 여기 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인수라고 바로 썼었는데 여기는 인수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같다고는 나와야지. 그래서 그 값이 얼마인지 몰라. K라고 쓸게. 그러면 F1 K 맞아? F2는 얼마야? K 맞아? F3은 얼마야? K 맞죠? 맞아요. 그러면 잘 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F1 빼기 K는 0인 거죠? F2 빼기 K도 0인 거고 F3 빼기 K도 0인 거라고. 맞아? 그러면 이제 질문 중에 그렇다면 얘가 3차식이라고 했고 얘가 만족된다고 하면 결국 fx 빼기 k는 0 요 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1, 2, 3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지 않나요? 1 집어넣으면 f1 빼기 k는 0, f2 빼기 k는 0, f3 빼기 k는 0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fx 빼기 k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1과 2와 3을 근으로 갖는다. 1, 2, 3을 근으로 갖는다. 그리고 3차 방정식인데 1, 2, 3이 근이니까 결국 따라서 fx 빼기 k라고 하는 이 3차식, 이거 상수항이니까 근이 1, 2, 3이니까 최고차 계수는 1이고요. x-1, x-2, x-3을 근으로 갖는 이런 식일 거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fx는 아까랑 조금 다르죠. x-1, x-2, x-3 플러스 k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3차식이다. 그럼 이제 완벽하지 않은 게 아직 k가 얼마인지 모르죠. 이거 알려주려고 이 힌트를 하나 더 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따라서 F4를 구해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K, 얘가 이제 7이 돼야 되니까 K는 얼마가 되는 거고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FX는 x-1, x-2, x-3 플러스 K가 1 해서 실제로 정확한 fx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2학년들은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이걸 미분해 가지고 뭔가 다른 거를 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 세우는 거에서 막혀버리면 어차피 미분은 할 줄 알아도 문제는 못 풀게 된다. 그게 2학년 과정을 배우면서 1학년 과정 잘못 배워서 못 풀게 되는 전형적인 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쓸 거니까. 자, 일단 인수정리의 개념은 이 정도까지 해두시면 될 것 같아. 저 박스 안에 있는 건 언제든지 말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 캡처를 해서 단톡방에 올릴게요. 자, 이제 뭐 여기까지 배웠으면 실제 여러분이 풀 문제는 이제 어려운 건 없어. 얘보다 더 조금 이상하다 하는 문제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저 내용만 가지고도 해결이 되고, 이제 얘는 조금 더 발전 문제 쪽인 거야. 자사고 쪽에서도 자주 내는 형태이고. 자, 좋습니다. 자, 다 못 쓴 사람은 그러면 내가 이쪽은 지울 테니까, 이쪽은 안 지우고 남겨둘 테니까. 계속 말하지만 필기하느냐고 설명을 못 듣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 그 정도 내용이라면 선생님이 캡쳐서 사진 보내준 걸로 필기를 깨끗하게 오히려 잘 정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유형 17부터 한번 쭉 해서 한 타임 안에 한번 인수정리를 끝내볼게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유형 17번부터 지워도 될까요? 그럼 여기까지는 지울게요. 자, 뭐 문제는 어렵지 않아. 자, 볼게요. 226번. 그냥 한 문제씩 정도만 해줄게. 그냥 니네가 당연히 이 인수정리에 의하면 저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같이 느껴지면 돼. 여기 불러주는 거죠. fx가 x 세제곱 빼기 2x 빼기 a, 얘가 x-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일단 a를 구하는 뜻이야.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x 대신 2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뜻이야. 0이 나온다는 뜻이지. 따라서 x 대신 2를 대입해 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a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a 값을 4로 구한 거란 말이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실제로 문제는 뭘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fx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x 대신 얼마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나머지가 생길 테니 대입해 쓰세요. 이렇게 두 줄 쓰고 답 쓰는데 뭐 어려울 건 없죠. 오케이. 대부분 다 그냥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거고, 혹시나 뭐 미지수가 2개 있는 걸 하나 해주자면 231번도 마찬가지. 다음식 x 세제곱 빼기 5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읽으면서 벌써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니네 a, b 구해야 되는 거면 힌트 2개 있겠다라고 이미 판단이 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힌트가 줘졌냐면 x-1과 x-2를 인수로 갖습니다. 그럼
그럼 인수정리에 의하면 이 다항식을 내가 fx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f1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f2도 0이 되는 상황. 이걸로 이제 a, b를 구하는 뜻이에요. 연립방정식 풀겠지 뭐. 자, 그래서 1 대입하면 1 빼기 5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될 것이고 2 대입하면 8 빼기 20 더하기 2a 플러스 b는 0. 이건 이제 연립방정식 풀겠죠. 나 같으면 뺄 것 같아. 네, 빼버리면 1 빼기 8은 마이너스 7이 되겠고 요거 빼기 5는 플러스 15가 되겠고 요거 빼기 5는 마이너스 a 죽고요. 0. 따라서 a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8이 됐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쓰면 16, 8, 26이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8이고 마이너스 6이 됐다는 게 찾아지면 이제 문제에서는 뭐 x, 응? b 잘못됐니? a는 8 아닌가요? 8, a가 8이면 16, 16, 24구나. 아, 또 미안해요.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 놓고 이제 알고 싶은 건 a, b를 구했으니까 x제곱 빼기 8x 빼기 b니까 플러스 4. 요 놈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에 나머지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3 대입해서 쓰기만 하면 되겠죠. 자, 별거 없습니다. 자, 유형 18번으로 갈게요. 문제를 적으라고 썼는 게 아닐까? 자, 유형 18번. 역시 대표 문제 하나 한번 해볼게. 이것도 얼마나 쉬운지 보시라고. 237번.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 얘가 뭘로 나눠 떨어지냐면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뭐 굳이 여기다 쓰자면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1차식 생기겠죠. 이 1차식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상수항도 알고 최고참도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 이미 루치를 쳤을 테니까 오호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 되고 마이너스 2 대입해도 0 되는구나. 그럼 뭐 다 된 거 아니에요? 얘를 fx라고 만약에 다항식을 생각해보면 f-는 0인 것과 f-2도 0인 것. 이거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면 끝난다 하는 얘기죠. 선아 잘 안 보이면 한 칸 앞으로 나와. 그래야 될 것 같아. 네. 선생님 보면서 인상 쓰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뭐 선생님한테 불만 있냐? 아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계산은 완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눈다 뭐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게 그 인수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다. 그래도 안 보이나요? 보이긴 하거든요. 너 렌즈 왜 안 갖고 와? 아니 렌즈가 카메라에 없어. 난 렌즈 끼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걸. 너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냐? 아, 저 처음에 그랬어요. 그렇죠. 너 어떻게 눈에다 그런 이물질을 넣어? 불편하게. 자, 됐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쉽진 않을 거야. 한번 해보시고. 유형 19. 유형 19는 뭐 마찬가지인데 그냥 문제를 써놓고 이제는 뭐 이 내용을 자기가 생각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거는 형태가 달라져서 한번 해볼만 해. 그래서 한번 조금 유형이 나눠져 있으니까 유형 19에 있는 247번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자, 문제를 꼼꼼히 잘 읽어. 2차식이야. px 얘가 있는데 p의 1-x는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얼마라고 적혀있니? 4요. 4요? 선생님 복사하다 거기가 잘려가지고 글씨가 없어가지고 4입니까?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xpx라고 하는 놈은 x-1, x-4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버렸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2차식 px를 구해봐.
그래서 이 px 구한 거 가지고 또는 뭐 만약에 못 구하더라도 p6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x-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놓치지 말 거. 2차식이라는 거 잊지 마셔. 그럼 2차식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알아내야 될 글씨가 몇 개나 되냐? 3개. 3개죠. 그럼 도대체 힌트가 3개가 어떻게 나와 있을까? 이 주어진 힌트를 보시란 말이야. 내 생각에는 여기서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1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 여기 또 2개.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 두 식을 가지고 인수 정리를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관계식에서 qx를 좀 힘들게 하려면 요걸 죽여버리면 되니까 x 대신 얼마를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뭔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겠다. 그럼 1 대입하는 순간 p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0 돼버리고 4만 남겠네요. 자, 그럼 니네도 한번 생각해봐. 어떤 다항식에다가 x 대신 0 집어넣으면 남는 게 뭐죠? C. 상수항, 그죠? 상수항이 되면 그게 c가 4란 얘기를 구한 거랑 똑같죠, 그죠? 아, 여기 4구나. 자, 두 번째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대입할 수 있는 값이 1과 4, q 프라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요거를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식에다가는 x 대신 1 대입하는 걸 한번 더 해볼 수 있고 x 대신 4를 넣어본다 이렇게 생각. 그럼 3번 대입했으니까 문자 3개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 x 대신 1 집어넣습니다. 그럼 1 p 1 이렇게 된 거죠. 1 p 1 집어넣었으니까 싹 주워서 이렇게 됩니다. 4 집어넣을게요. 그럼 4 p 4 이렇게 되는 거고 4 집어넣는 순간 여기 0이 되죠. 근데 4 p4가 0이라면 p4는 얼마? 0이 되죠. 자, 이제 인수정리 활용할 단계가 왔습니다. 얘는 1 집어넣어도 0 나오고 4 집어넣어도 0 나오니까 식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제 요걸 근거로 px를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니까 a라고 쓰시고 인수가 x-1과 x-4라고 하는 인수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a를 구하는 게 남았으니까 아까 p0의 값이 4입니다. 요거를 c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p0가 4인 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p0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4a가 되는 거죠. 그 값이 4라고 알려줬으니까 이제 a가 1인 걸 알아요. 자, 그렇다면 px는 이미 요렇게 완전히 구해진 상태. 자, 이제 p6 구하는 거니까 6 대입해 쓰는 건 너네들 할 거고 이거 쓰는 건 어렵냐 아니고 요렇게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뭐 설명 들으면서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근데 인수정리라는 거 하는 걸 이렇게 대입해서 0 나오는 값을 보는 순간 아, 인수를 갖고 있구나, 이 인수를 갖고 있구나, 이 생각은 계속 하면서 오늘 이제 인수정리 문제 보라. 그 얘기니까 이게 인수를 어떤 놈을 갖고 있는지. 됐어요? 자, 유형 20 별표 하나 쳐두시고 아까 했던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리 써준 거 인수정리의 활용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250번을 아까 했던 거니까 한번 실제로 한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250번) 보세요. 자, 250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입니다. fx. 자, 그런데 f-1 하고 f1 하고 f2가 똑같은데 3으로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요거 힌트 가지고 fx를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 즉 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아까 잘 들은 사람은 이제 풀이 과정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자, 이걸 갖다 이제 연습을 되면 빨리 쓸 수 있는데 아직 익숙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아까처럼 써줄게. f-1이 3이고 f1도 3이고 f2도 3인 거다. 요 식을 f-1 빼기 3는 0이 되는 거고 f1 빼기 3는 0이 되는 거고 f2 빼기 3도 0이 됐다. 그런데 요 식 3개는
마치 fx 빼기 3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1, 마이너스 1, 1, 2라고 알려준 힌트와 같다. 따라서 fx 빼기 3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은 최고치 한계수는 1이니까 1에 요 인수를 근이라는 게 그 인수 개념이니까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따라서 fx는 x 더하기 1, x 빼기 1, x 빼기 2 이항에서 플러스 3까지 붙어있는 놈. 요 놈이 fx가 됩니다. 그럼 f-1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3 요렇게 이제 되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2에다 플러스 3이니까요. 마이너스 9로 답이 결정되겠죠. 요게 이제 인수 정리를 활용해서 어떤 3차 이상의 고차의 다항식의 표현을 해내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중요하니까 아예 한 문제 니네가 풀고 집에 가서 나머지는 해봐. 252번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래.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식. 252번을 해보라는 얘기야. 서연이가 좀 늦네. 여기 써 있는 풀이 과정을 참고하시면서 봐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저 중에 노란 쪽이 이해가 안 가는지 그걸 가지고 쓴 빨간 쪽이 이해가 안 되는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보시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하란 말이야. 순서비의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 졸려가지고. 여이씨 그래? 졸리니까 어떡하지? 뽀뽀해줄까? 깰 것 같다 이제. 자, 아까 얼마인지 그 f-3, f0, f3이 똑같지만 얼마인지 모를 때 이제 k라고 놓고 식을 정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볼 때는 그냥 이제 익숙해지면 어떻게 쓰라냐면 이걸 쳐다보고 벌써 fx는 x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k 그리고 두 번째 힌트를 이용해서 f1은 0 그럼 k 값이 구해지고 끝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단순하죠 그 내용은. 됐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하시고 이제 유형 21번에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한 나눗셈 관계의 항등식 개념이지만 그 나눗셈에 관련된 얘기를 유형 21, 22를 먼저 해버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조립제법을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야. 해볼게. 순서 쫄리면 일어나서 수업 받아. 왜냐하면 지금 들은 걸로 과제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서 또 힘들어지만. 자, 257번.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뭐 항등식을 나타냈다. 거기 보니까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d 요거를 1차식 x-a로 나누는 상황에 대한 조립제법이에요. 그럼 요렇게 쓰고 요 개수만 쓰겠죠? 이렇게 돼 있고 x-a로 나눴기 때문에 요렇게 a가 들어갈 거야. 자, 그래놓고 나서 밑에 2가 있고 b가 있고 네모가 있고 이 끝에가 마이너스 5가 돼 있고 여기 있는 숫자는 여기가 4가 들어가 있고 c가 들어가 있고 이게 네모라고 돼 있네요. 그럼 여기서 a, b, c, d 한번 채워보세요. 그런 보니까 뭐 이건 인수정리 개념보다 조립제법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면
정도야. 그럼 내려왔죠? 그럼 곱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2a가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2가 되면 맞아요. 그래서 나왔으면 아끼지 말고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더해준 값이 마이너스 6 더하기 4가 되니까 b는 얼마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2라고 집어넣고, 그럼 이렇게 곱해서 c가 되는 거니까 c는 또 마이너스 4가 된다고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네모 칸에 들어갈 숫자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그렇다면 d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면 되겠지. 절제법 문제는 뭐 별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조금 해봐야 될 거는 260 유형 22에 이렇게 x-a 정수꼴이 아니라 분수꼴 들어가 있을 때, 또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이 아닌 1차씩 나눌 때, 이때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러면 뭘로 보여줄까? 263번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x 빼기 얼마가 아니라 뭐 2x 빼기 1처럼 263번 보세요. 지금 문제는 2x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5x 제곱하고 그 다음에 빼기 x 더하기 1, 얘를 2x-1로 나눴을 때 상황. 조립제법 그럼 쓸 때 어떻게 썼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2하고 5하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하고, 이쪽에 그럼 들어가는 숫자가 얼마? 2분의 1이 들어가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 근데 여기를 a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a 값은 이제 구해줬다고 치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걸 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고 1 돼 있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돼 있고 3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e, c, 그 다음에 d, 마지막에 별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2분의 1이 들어갔기 때문에 2가 내려왔을 때 이렇게 곱하면 1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더해줬으니까 c는 6이 되겠고, 그러면 2분의 1과 6을 곱해서 3이 된 거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지금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된 상태로 보면 되고, 그럼 이 두 개를 더했으니까 d는 2가 되고, 그럼 얘랑 곱했으니까 2는 1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f는 2가 되고. 그래서 이제 a, b, c, d, f를 다 찾아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d 플러스 f요. d 플러스 f. 그러면 4가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나머지는 2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어. 맞지? 그 다음에 몫은 그랬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2x-1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몫이 아니고, 지금은 x-2분의 1로 나눈 것처럼 했으니까, 원래는 더 큰, 2배 큰 놈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된다.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실제 몫은 어떻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x제곱, 여기가 플러스 3x,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1, 이게 진짜로 몫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고, 그죠? 다시 2x 빼기 1하고 이 나눗셈은 x-2분의 1 이걸로 나눴을 때처럼 쓴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2배 큰 놈으로 나눈 거죠. 그 몫은 이 값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조립제법 간단한 나눗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찾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어요. 자,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유형 24를 먼저 하고 유형 23은 특집으로 조금 해주겠습니다. 자사고에서 냈던 방법까지 포함해서 너희들한테 문제를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야 돼. 내가 먼저 해준 다음에. 좀 빨라? 괜찮아? 오케이. 자, 유형 24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인수정리 아까 다 배운 걸 이제 종합해서 한 문제 풀어볼 건데, 뭘로 한번 해볼까나. 조금 중요 문제 2개를 해줄게요. 273번과 그게 이제 275랑 똑같아. 273과 274 두 문제만 한번 해볼 거야. 선아도 졸린 것 같은데? 괜찮아요. 서서 들을래? 괜찮아요.
아니면 이제 선생님 교탁 같은 거 몰래 하나 훔쳐다 놓을까? 저 뒤에서 서서 할 수 있게. 응. 그죠? 근데 넌 뒤로 가면 눈이 안 보여서 안 돼. 맞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잘생긴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이런 문제 풀겠습니다. 273번. 자, 일단 요걸 한번 생각해봐. 니네가 이제 이 문제가 바로 풀릴 수 있나 없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다항식 px가 x 4제곱에 더하기 ax 제곱에 더하기 b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요. 그렇다면 AB가 얼마일까요를 찾아서 P-1을 구하시고. 자, 그러면 한번 내가 식을 써볼 테니까 한번 니네 생각해봐. PX가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인데 얘가 X 더하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이걸로 인수분해 되듯이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사실은 힌트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알고 싶은 문자는 몇 개죠? 2개. 2개. 오케이? 2개. 알고 싶은 문자는 2개. 근데 대입할 숫자는 하나뿐이죠. 대입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밖에 더 있어? 제곱,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밖에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자 2개를 지금 알아내야 되는데 대입할 숫자가 하나뿐이다. 그럼 실제로는 그냥 생각이 잘 안 들죠.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거는 사실은 선배들, 그러니까 2학년들은 미적분 시간에 미분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힌트를 자기가 더 하나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그럼 1학년 입장에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풀거나 아니면 진짜로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자, 제일 쉬운 방법으로 소개할게.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거. 얘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렇게.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맞는데 요 인수가 몇 개 들어있다는 뜻이냐면 2개가 들어있으니까 조립제법을 할 때 조립제법을 연속 2번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했을 때도 나머지가 제로인 거고 두 번째 했을 때 나머지 제로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쓰는 걸 봐봐. 얘를 아예 조립제법으로 써버리고요. 얘네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이해가 쉬운 방법이죠. 그럼 얘가 1, 그 다음에 3차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2차가 A, 그 다음 1차가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상수항 B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걸로 한번 나누고 또 한 번 나누고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내려옵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여기는 A 더하기 1 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요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A 플러스 1. 그럼 처음 나눗셈을 했을 때 생긴 여기 나머지 부분이 이거 더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1 대입한 결과는 0이니까 요거 나눗셈의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인수가 2개야. 그러니까 인수가 2개니까 또 나눗셈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제 이걸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 나머지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플러스 2 더해주면 A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끝에 남은 부분이 마이너스 2A 빼기 4 이거 되는 건데 역시 이걸로 나눠도 나머지는 0인 거니까. 자, 따라서 이 2개 갖고 연립식 푸는 방식으로 A, B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이렇게 정해지면 되고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얼마가 돼? 1? 그래서 이 PX라는 식은 X 4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가 X 더하기 2로 나눴습니다. 즉 P 마이너스 2를 구해봐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8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까지 구해지는 게 273번. 자, 강조했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질 때는 모르는 문자가 두 개 있을 때 실제로는 대입할 숫자 종류로는 하나,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지만 그런 인수를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조립제법을 연속 두 번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 각각 다 나머지는 어차피 나눠 떨어지는 경우니까 0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식을, 그러니까 힌트가 두 개 생기는 그런 효과를 얻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273번.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풀이 결과를 캡처를 해줄게. 혹시 나중에 못 쓴 사람이나 지우는 바람에 쓰다가 막힌 사람은 친구. 그러면 27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74번으로 가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차수는 알려줬네. 2차식 fx. 그 다음에 1차식 gx. 여기까지만 읽었다면 fx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같은 형태일 거고, 그 다음에 gx는 px 플러스 q처럼 이제 1차식이겠죠. 그치 선아야? 정신 차리고. 자, 이제 조건을 써줄게요. 1번 fx 빼기 gx는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 두 번째요. 두 다항식 fx, gx를 각각 x-1로 나눴다면 나머지가 삐리리다 그러면 요약해서 쓸게. f1은 3이고 g1은 7입니다. 이렇게 이제 준 거죠. 자, 이제 알고 싶은 게요. 잘 봐. 이제 fx, gx를 다 못 구해도 답을 쓰는 종류의 문제인 거야. 이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fx 빼기 gx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됐죠? 에이맨 나왔다. 빨리 갔다 와! 알았어요. 그래! 내 눈앞에서 나는 그거 못 보니까 빨리 갔다 와! 여기 복도 한 바퀴 돌고 와. 아, 영상에 네 이름 자꾸 나와. 안 돼. 지금 특정인을 위한 방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 네? 잠시 깨고 물 먹고 뒤에 거라도 들어야지. 그러니까 결국 요거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건 혹시 식을 다 따로따로 못 구해도 요 정도만이라도 직접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를 한번 식으로 표현해볼까? fx 빼기 gx. 사실은 이거 2차식이고 이거 1차식이니까 빼도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의 최고차항이 이런 식으로 써 있었다면 요 fx 빼기 gx도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식 꼴이 될 거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간단해졌지. fx 빼기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식인데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벌써 2차식이라 이게 전체가 2차식인데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건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이미 2차식이 완성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fx, gx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게. a만 구하면 끝난 거야. 그죠? 그래서 그 a를 구할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말은 그냥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f1 빼기 g1 이렇게 되는 거고 1 대입하면 a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f1이 g1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3 빼기 7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4라는 힌트를 얻은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나는 fx 빼기 gx라는 식 전체가 마이너스 4의 x-2의 제곱이라고 식을 구해냅니다. fx, gx 따로 몰라도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거니까 결국 이 다항식에다가 x 대신 얼마만 대입하면 5만 대입하면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죠. fx, gx 따로 구하지 않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x 대신 5를 집어넣으면 f5 빼기 g5 이렇게 됩니다. 5 집어넣으면 9니까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이렇듯이 이제 꼭 2차식, 1차식 나와 있을 때 그거를 식 자체를 fg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함수 두 개 차이를 하나의 함수로 쓰는 이런 문제들도 역시 2학년 때 너무 자주 출제가 됩니다. 미적분 할 때. 그러니까 요 표현도 한번 꼭 봐주셔야 돼. 자, 요것까지만 캡처를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할게. 유형 23에다가 별표를 3개 정도 치세요. 얘는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문제로 나왔을 때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풀면 돼 라는 요령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요령까지 기억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생각하겠습니다. 인수정리라기보다 조립제법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는 인수정리 문제들은 다 정리 끝냈고 요 제목을 하나 적어주고 요거는 이제 혹시 필기할 사람은 필기를 하셔도 되는 내용이야. 여기 제목 나온 대로 조립제법을 이용한 항등식의 계수도예요. 이건 무슨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아주 기본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알면 30초밖에 안 걸리고 모르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얘가 하나 있습니다. 얘를 267번으로 알려줄게. 지금 보니까 3차식이 하나 있어. 3차식이 하나 있는데 얘가 x에 대한 내림차순이 아니라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왼쪽도 3차식이고 오른쪽도 3차식이 맞는데 이렇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은 x 빼기 1이라는 놈을 가진 인수로 요거 x 빼기 1을 가지고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앞에 있는 계수 정하기 문제입니다. 제목을 써줄게요. 이 문제는 가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푸는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요렇게 푸는 거예요. 조립제법 연속 사용. 요게 이 문제의 풀이의 핵심이야. 일단 먼저 결과를 보여주고 왜 그렇게 하면 이 ABC가 생길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운 그 나머지 항등식 쓰는 걸로 보여줄게요. 일단 결과는 이렇게 쓰면 돼. 이 식을 이걸로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 형태로 썼을 때 이 계수들이 얼마가 되느냐 할 때 이 조립제법을 연속 사용한다는 게 얘가 x-1에 대한 내림차순이면 우리가 보통 이걸로 나누면 내림차순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걸로 나누면 1 가지고 조립제법 나눌 수 했잖아요. 그거를 한번 써볼게. 일단 얘 계수를 쓸게요. 1 중간에 2차 없어.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죠. 자, 연속 사용이라고 하는 이 말은 3차라면 3번 연속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해볼게요. 얼마를 가지고 나누는 거야? 1. 그럼 쓸게. 1 그러면 3 4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 5 이 5가 네? 어? 3하고 똘추 벌써 더 했어? 나는 4가 되죠. 미안해.
4가 되지. 이 4가 얘를 말하는 거야. 맨 끝에 뒤에 있는 것부터야. 차례대로.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이따 식으로 보여줄 텐데 결과를 쓸 때는 이렇게 한번 더 써보면 돼. 한 번 더 사용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5는 그럼 누굴 나타냅니까? 그 앞에 있는 여기 B를 나타내는 수가 되고요. 3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되겠죠. 요때 그러면 나온 3은 누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거고 요때 요 맨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이 앞에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어떤 다항식을 다른 요거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됐을 때 요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 정하는 건 얘를 가지고 조립제법 연속 3번 써서 나오는 나머지들이 차례로 뒤에서부터 삐삐삐삐야. 이거 알면 문제 푼데 지장 없지. 지장 없죠. 그런데 왜 얘가 되나요가 궁금한 사람도 있을까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써주면 x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먼저 조립제법을 x-1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x-1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 몫이 생기겠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x-1로 묶었으니까 얘는 x-1의 제곱 플러스 얘는 a에 x-1 하나 남지 플러스 얘는 x-를 묶였으니까 b가 남죠. 얘는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아까 조립제법을 한번 써서 나온 나머지가 이 식을 보시면 이 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 이만큼이 되고 나머지가 c가 되는 거니까 요 값이 바로 저 위치가 되는 거다. 이해돼요? 그래서 c가 정해진 거고 그러면 또 얘 몫을 그러니까 얘가 몫이야. 이 몫을 다시 x-1로 나눗셈 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x-1이 있고 얘를 다시 x-1로 나눗셈을 하는 거니까 x-1로 나누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x-1이 하나 남았고 플러스 얘는 x-로 묶이면 a가 목까지 들어가고 얘는 안 되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기를 했을 때의 이 나머지가 요 식을 몫을 다시 x 빼기로 나눴을 때 요게 새로운 몫이 되고 그때 생기는 나머지가 b니까 요게 b가 된다. 맞아요. 그럼 마지막은 또 한 번 나눗셈을 했지. 그러니까 얘를 또 x-1로 나누면 몫은 1이고 이 1이 얘예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a가 되는 거니까 저 자리가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계속 묶어 써준 형태로 요게 이제 이유는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고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해서 답을 쓰면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 이해돼? 아시기도 반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끊을게. 예.